외로움을 피하려다 더 외로워질 수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의 뜻은 외로움을 피하려고 하는 행동이나 선택이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남편과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외로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친구인 수진 씨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진 씨는 오랜만에 만나자고 제안했고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옛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대화 도중 수진 씨가 다른 관심사와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화가 깊어지지 않고 표면적인 이야기만 오갔고 영희 씨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까요? 이후로도 저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여러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호회, 자원봉사, 동창회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지만 대부분의 관계는 일회성에 그쳤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매번 모임에서 돌아올 때마다 더 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어느 날은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대화를 나누었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들이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찍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진정한 소통 없이 표면적인 관계만 형성된다는 것을요. 이러한 관계는 진정한 친밀감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을요. 저는 그날 이후로 관계의 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혹은 나이 먹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자라는 의미는 단순히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독수 공방처럼 홀로 지내거나 자연인처럼 사회와 단절된 채 산속에서 홀로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라는 진정한 의미는 내가 혼자 있어도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외부와의 단절을 억지로 선택해서 고독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갑자기 혼자가 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가까운 친구를 잃거나 자녀들이 독립하여 떠나게 될 때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를 갑작스럽게 혼자 있는 상황에 놓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외로움에 휩싸이지 않고 자신과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혼자 있는 상태를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의도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돌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깊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자아를 강화시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건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의 삶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바로 혼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억지로 세상과 단절하고 혼자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하고 더 독립적이며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62세의 박민수 씨에 대한 것입니다. 민수 씨는 은퇴 후 갑작스런 생활 변화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할 때는 항상 바쁘고 사람들과 교류가 많았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 씨는 동네의 여러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독서 모임, 등산 동호회,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까지. 그는 매주 일정을 꽉 채우며 외로움을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순간순간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산을 오를 때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져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민수 씨는 등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조용한 거실과 텅 빈 집이 그를 반겼습니다. 그 순간 민수 씨는 갑작스럽게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모임에서의 즐거움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깊은 외로움이 다시금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민수 씨는 이러한 느낌이 한두 번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번 사회적 활동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같은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활동이 그 순간에는 외로움을 잊게 해주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가 되면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이 밀려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이 자신을 더욱 외롭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 씨는 자원봉사 모임에서 만난 동갑내기 친구인 정혜 씨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혜 씨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수 씨에게 사회적 활동이 물론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외로움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민수 씨는 깊이 공감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 씨는 사회적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 활동만으로는 자신의 외로움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과의 시간을 가지며 내면의 외로움을 직시하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 민수 씨는 매일 저녁 명상을 하거나 일기를 쓰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사회적 활동에만 의존하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외로움을 건강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시간을 가지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55세의 이정자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자 씨는 항상 바쁜 일상을 보내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가족과 직장에 쏟아왔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고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자 그녀는 갑작스런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던 그녀는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자 씨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외부 활동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하고 다양한 취미 활동에 참여하며 외로움을 달래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일시적인 즐거움만을 주었을 뿐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자 씨는 오랜만에 찾아온 한가한 오후를 보내며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외부 자극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취미 활동도 모두 일시적인 탈출구였을 뿐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자 씨는 인터넷에서 명상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서 그녀는 자신과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자 씨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점점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명상을 통해 정자 씨는 자신의 감정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그동안 외면했던 자신의 진짜 감정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명상뿐만 아니라 정자 씨는 취미 활동으로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좋아했던 취미였지만 바쁜 삶 속에서 잊고 지냈던 것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그녀는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다시금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매일 아침 명상과 그림 그리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과 깊이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외로움을 더욱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신과의 시간을 가지며 스스로를 이해하고 돌보는 능력을 키운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정자 씨는 외로움이 더 이상 두려운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정자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외부 자극에만 의존하면 결국 자신과의 연결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의 시간을 가지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외로움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외로움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 결론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는 60대의 김영호 씨에 관한 것입니다. 영호 씨는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 후 처음으로 진정한 휴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만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지만 외로움은 여전히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영호 씨는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어린 시절의 친구이자 같은 은퇴자 모임에서 만난 정수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에서 영호 씨는 정수 씨가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정수 씨는 영호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호야, 외로움은 우리 모두가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면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돼. 외로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 그 말에 영호 씨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외로움을 부정하기보다는 그것을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수 씨는 이어서 자신이 외로움을 다루는 두 번째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명상을 해. 그리고 저녁에는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나만의 시간을 가져. 이렇게 자신과의 시간을 가지며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고. 영호 씨는 그날 이후로 자신과의 시간을 가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자연의 소리를 들었고
저녁에는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들은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자신의 내면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정수 씨는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깊이 있는 대화와 진솔한 소통이 외로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돼. 표면적인 관계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 영호 씨는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몇 명의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있었고 이들은 그의 삶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호 씨는 외로움을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자신과의 시간을 가지며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외로움은 점차 줄어들었고 그는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외로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만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영호 씨처럼 외로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신과의 시간을 가지며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